미국과 이란, 이 두 나라의 긴장이 정말 최고조에 달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워싱턴에서는 군사적 옵션이 그 어느 때보다 진지하게 테이블 위에 올라와 있어요. 이건 이제 그냥 말로만 하는 위협이 아니고요. 실제 행동 계획, 그러니까 어떻게 할 것인가를 논의하는 단계에 이르렀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던져봐야 할 핵심 질문이 바로 이겁니다. 미국과 이란의 이 긴장, 과연 정말로 돌아올 수 없는 강을 건너버린 걸까요? 자, 그럼 지금부터는 우리가 매일 보는 뉴스 헤드라인 그 너머를 한번 들여다보겠습니다. 한 전문가의 분석을 통해서 이 갈등의 핵심에 있는 그 전략적인 생각이 뭔지 한번 깊이 파헤쳐보죠. 바로 이 부분, 이게 정말 중요합니다. 워싱턴의 논의가 이제 공격할까 말까가 아니라 어떻게 공격할 것인가 하는 구체적인 세부 사항으로 넘어갔다는 거예요. 이건 그냥 막연한 추측이 아니라는 거죠. 최고위층에서 실제 군사 시나리오를 검토하고 있다는 건 어쩌면 역사적인 전환점에 와 있다는 신호일지도 모릅니다. 자, 그럼 지금부터 우리가 살펴볼 이 분석은요, 그냥 나온 이야기가 아닙니다. 바로 이 분야 전문가의 아주 냉철한 진단에 바탕을 두고 있습니다. 그 전문가가 누구냐면요, 바로 샤힌 베렌지 교수입니다. 미 해군대학에서 전략과 정책을 가르치는 그야말로 이 분야의 베테랑이죠. 지금부터 그의 분석을 따라서 현재 상황을 한번 명확하게 짚어보겠습니다. 자, 베렌지 교수의 핵심 진단이 바로 이겁니다. 이란은 지금 국방력 면에서 가장 취약한 시기 중 하나를 보내고 있다. 이게 모든 논의의 시작점이에요. 그가 보기엔 바로 지금이 이란의 아킬레스건이라는 거죠. 그리고 이게 바로 미국이 왜 군사 옵션까지 심각하게 고려하는지에 대한 근본적인 이유가 됩니다. 그렇다면 베렌지 교수가 분석한 미국의 잠재적인 군사 시나리오는 구체적으로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지금부터 그가 제시하는 세 가지 가능성을 하나씩 자세히 뜯어보겠습니다. 크게 보면 딱 세 가지입니다. 첫째, 외과적 타격. 둘째, 지도부 참수. 그리고 마지막은 정권 교체죠. 베렌지 교수는 만약 미국이 군사행동에 나선다면 어떤 형태가 됐든 이 세 가지 목표 중 하나에 맞춰진 공중공격 위주의 작전이 될 거라고 분석하고 있습니다. 자, 그럼 첫 번째 시나리오부터 한번 보죠. 바로 외과적 타격입니다. 이게 가장 제한적인 옵션인데요. 말 그대로 의사가 수술하듯이 딱 필요한 특정 목표물만 정밀하게 공격하는 방식입니다. 그럼 구체적으로 뭘 노리는 걸까요? 목표는 아주 명확합니다. 이란의 핵 관련 시설들, 그리고 골칫거리인 탄도미사일, 또 그걸 만드는 기지나 생산 공장 같은 곳들이죠. 이런 핵심 군사 자산을 파괴하는데 딱 집중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세 가지 시나리오 중에서는 가장 범위가 좁고 통제된 형태라고 볼 수 있겠죠. 자, 두 번째 시나리오로 넘어가면 여기서부터는 이야기가 훨씬 더 궁격적으로 변합니다. 바로 지도부 참수 작전인데요. 이건 이란의 지휘체계, 그러니까 머리를 직접 노리는 작전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 시나리오의 목표는 아주 명확하고 섬뜩하죠. 바로 이란의 최고위급 정치 지도자, 그리고 군사 지도자들을 제거하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정말 중요한 포인트가 있어요. 베렌지 교수는 이 작전이 앞서 말한 외과적 타격과는 아예 차원이 다른 거라고 분석합니다. 훨씬 더 길고 훨씬 더 강도 높은 공중전이 필요하다는 거죠. 그리고 이제 마지막, 가장 규모가 크고 포괄적인 세 번째 시나리오입니다. 바로 정권 교체죠. 이건 말 그대로 이란의 현 정부를 완전히 무너뜨리는 걸 목표로 하는 겁니다. 이 작전의 궁극적인 목표는 그냥 지도자 몇 명을 없애는 게 아니라 이란 정권 자체의 붕괴를 유발하는 겁니다. 당연히 이 시나리오 역시 앞선 지도부 참수 작전처럼 아주 길고 강도 높은 군사 작전이 필수적이라고 베렌지 교수는 보고 있습니다. 자, 그럼 이 세 가지 시나리오를 한번 정리해 볼까요? 표를 보시면 한눈에 들어오죠. 외과적 타격은 특정 군사 자산을 파괴하는 비교적 제한적인 작전입니다. 하지만 지도부 참수나 정권 교체로 넘어가면 목표 자체가 지도부 제거, 정부 분교로 바뀌면서 강도도 훨씬 높아지고 장기전이 될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야말로 판을 완전히 바꾸려는 시도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럼 여기서 정말 근본적인 질문이 남습니다. 왜 다른 때도 아니고 하필 지금 이런 얘기가 나오는 걸까요? 전문가의 분석을 들어보면요, 여기에는 아주 냉정한 전략적 계산이 깔려 있습니다. 그 계산의 핵심이 바로 이 문장 안에 있습니다. 베렌지 교수는 말합니다. 이란 정권은 현재 경제적으로나 군사적으로나 매우 약하다. 그러니까 이란이 경제와 군사
양쪽에서 동시에 약해져 있기 때문에 바로 지금이 기회의 창이라고 보는 시각이 있다는 거죠. 그럼 군사적으로 뭐가 그렇게 약하다는 걸까요? 그가 지적하는 결정적인 약점은 크게 두 가지입니다. 첫째, 이란의 창이라고 할 수 있는 대리 세력들, 즉 프록시 세력들이 지난 몇 년간 공격을 받아서 체계적으로 약해졌다는 거고요. 둘째, 이란의 방패인 방공 시스템이 아직 완전히 복구되지 않았다는 점입니다. 쉽게 말해서 공격할 창도 무뎌졌고 막아낼 방패에도 구멍이 뚫려 있는 상태라는 거죠. 결국 이 모든 걸 종합해보면요. 이건 정말 판돈이 어마어마하게 큰 도박이라고밖에 할 수 없습니다. 엄청난 위험, 그리고 누구도 예측할 수 없는 결과를 동반할 수밖에 없으니까요. 하지만 이 전문가의 분석을 쭉 따라가 보면 워싱턴의 일부 전략가들 입장에서는 이렇게 생각할 수 있다는 겁니다. 이란의 바로 이 취약점을 이용해서 결정적인 한 방을 날릴 수 있는 타이밍이 드디어 왔다고 말이죠. 그런 분위기가 형성되고 있을 수 있다는 겁니다. 오늘 이야기는 이 마지막 질문으로 한번 마무리해 볼까 합니다. 지정학의 세계에서 치밀하게 계산된 위험과 그저 예측 불가능한 도박을 가르는 그 얇은 선은 과연 어디에 있는 걸까요? 그리고 지금 미국과 이란은 그 선의 어디쯤에 서 있는 걸까요? 그 판단의 무게가 오늘따라 유난히 더 무겁게 느껴집니다.